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함께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3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배소영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с вами я, Ханнели, и сегодня мы проходим 14-й урок. 네, 오늘은 제14과 경험 단원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한넬리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는 학창시절에 해본 경험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네, 제가 학창 시절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경험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베난 여행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저는 학창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어요.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경험이 지금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험 관련 어휘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해본 일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경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좀 특별한 일에 대해서 경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와 받다를 사용해서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매일매일 김치를 먹죠. 저 김치 먹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경험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김치를 먹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김치를 먹은 것이 매우 특별한 일이 되기 때문에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경험을 어떻게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경험을 쌓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데요. 경험을 쌓다는 경험을 많이 해서 경험이 많아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가 있겠죠.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이 풍부하다는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에게 우리가 경험이 풍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통 경험이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험을 살리다는 잘 이용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해본 경험을 살려서 여행사에 취직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해본 경험을 잘 이용해서 무엇을 하다, 이럴 때 우리가 경험을 살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할 수 있는 경험에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어학연수, 아르바이트, 인턴십, 이런 경험들이 있겠습니다. 이 어학연수는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직접 그 나라에 가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어학연수라고 얘기하고요. 어학연수를 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다 아시죠? 학교를 다니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커피숍이나 편의점 같은 데서 시간제로 일을 하는 것을 아르바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제죠. 시간제 아르바이트, 이렇게 얘기하죠. 시간에 따라 돈을 받는 그런 것을 아르바이트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인턴십은 회사에 들어가되 정식 직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일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인턴십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배우면서 하기 때문에 월급이 보통 직원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이런 것을 인턴십이라고 얘기하고요. 인턴십 프로그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인턴이라고 해서요. 이 사람을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인턴으로 일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을 보겠습니다. 경험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간접 경험과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이 간접 경험이라는 것은 제가 직접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여행을 직접 가봤다면 그것은 직접 경험이 되겠죠. 그런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나라를 가봤다거나 아니면 책을 읽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간접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이나 책을 통해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직접 경험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무 경험이 있는데요. 실무라는 것은 실제로 근무한 경험, 실제로 일해본 경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해본 경험을 실무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실무 경험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체 관련 표현들인데요. 우리 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용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눈이 높다, 아니면 눈이 낮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눈이 높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까다롭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좀 까다로운 사람이라서 웬만한 거는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눈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입이 무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비밀을 들었을 때 쉽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을 입이 무거운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귀가 얇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귀가 얇다라는 표현은 이 사람은 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결정하는 사람인데 뭐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결정이 바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귀가 얇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깨가 무겁다는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족에서는 아버지가 가장 어깨가 무거운 사람이겠죠.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손발이 맞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할 때 굉장히 일이 잘 된다. 두 사람의 일이 협력이 잘 된다. 이럴 때 손발이 잘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뭐 그 사람하고 나는 손발이 잘 맞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휘 연습을 여기에서 마치고요. 이제 한넬리 선생님하고 이 어휘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А теперь немножко поупражняемся в использовании слов, которые вы прошли. Итак, у нас здесь слова на выбор. 경험을 쌓다, 경험을 쌓리다, 경험이 부족하다 и 경험이 풍부하다. Это все слова, связанные с опытом. Итак, первое выражение у нас 경험을 쌓다. Это накапливать опыт. Затем 경험을 쌓리다, реализовать опыт или оживлять его. 경험이 부족하다, опыта не хватает, и 경험이 풍부하다, богатый опытом. Итак, в первом предложении у нас 통역을 하는 일은 сюда больше всего подходит 경험이 부족해서 잘 해낼 자신이 없다. И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у меня нету уверенности в том, что я смогу сделать эту работу хорошо, потому что у меня не хватает опыта в переводе. Не хватает переводческого опыта. Посмотрим второй пример. 이번 일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을 살려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Итак, я приложу все усилия в этом деле, использовав весь свой опыт, накопленный в арбайтах, то есть накопленный в работе до этого времени. И третий пример у нас 고등학교 때 편의점 아르바이트, 번역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어요. То есть я накопил различный опыт в переводческих подработках, в подработке в магазинах со школьной скамьи. И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грамматике. Перв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на сегодня на изучение это 아무리, 아오도, который выражает предположение. послушаем объяснение 선생님. 네, 첫 번째 예문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네, 여기 아어도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어도는 앞의 사실에 대해서 기대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었을 때 기대되는 결과는 배가 부르다인데요. 그것과는 반대로 배가 부르지 않기 때문에 아어도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먹는다고 했을 때 기대되는 결과는 배가 부르다입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반대로 배가 부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어도를 사용해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아무리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무리는 우리가 정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부사입니다. 그리고 보통 아어도하고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해도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먹어도 정도가 심하게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문은 대화문인데요. 선생님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친구랑 영화 잘 봤어요? 아니요. 아무리 기다려도 친구가 오지 않아서 혼자 봤어요.
자, 이 문장에서 이 기다린다에 기대되는 결과는 뭘까요? 네, 기다리다에 기대되는 결과는 친구가 와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반대로 친구가 오지 않았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를 사용해서 기다려도 친구가 오지 않는다. 네, 이런 문장을 사용을 한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선생님하고 함께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 영화는 아무리 봐도 지겹지가 않아요.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это предложение имеет смысл. Сколько бы я ни смотрел этот фильм, он мне не перестает нравиться. Имеется в виду, что он мне не прискучивает.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прибавление амури и то выражает степень. 네, 이제 여기에 찾다, 바쁘다, 비싸다, 힘들다, 청소하다 이렇게 동사와 형용사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동사와 형용사를 사용해서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찾다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찾았지만 기대와는 반대로 물건을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Как бы я ни искал, нету. 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바쁘다인데요. 아무리 바빠도 식사를 해야 돼요. 네, 우리가 보통 너무 바빠서 식사할 시간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바빠도 그렇게 기대와는 반대로 식사를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Итак, это предложение переводится как бы вы ни были бы заняты, нужно всегда питаться. 네, 이제 세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비싸다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꼭 사고 싶어요. 네, 우리가 매우 비쌀 때는 보통 물건을 포기하는데요. 이 사람은 아무리 비싸도 사고 싶다라고 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듣겠습니다. И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как бы это ни была вещь дорога, я все равно хочу ее купить. 네, 이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자,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Как бы не было бы тяжело, я не брошу это дело.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청소하다인데요. 아무리 청소해도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청소를 했을 때 기대하는 결과는 집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반대로 깨끗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의미를 설명하시겠습니다.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употребляется в конце отрицательное значение. То есть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как бы я ни убирался, чище не становится. 네, 문법 연습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И следующая у нас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на изучении – это ольмана, унди, морида, которая выражает значительность какого-то действия или события. Послушаем объяснение 선생님. 네, 이제 첫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몰라요. 네, 지금 노래를 잘 부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잘 부른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 정도를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도를 모를 만큼 노래를 잘 할 때 얼마나 은지 모르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한다 이런 의미의 강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대화문이니까요. 선생님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왜 수업 시간에 필기를 안 했어요? 선생님 말씀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하나도 못 썼어요. 그래서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를 모를 만큼 빠르다. 이렇기 때문에 아주 빠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매우 빠르다, 아주 빠르다의 강조 표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Итак, это окончание имеет значение, что так что-то там, что я даже не знаю, имеет выражение эмоциональности, в которое выражает восхищение, удивление или, может быть, негативное удивление.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это имеет значение, что речь 선생님 такая быстрая, что я даже не знаю, ничего не смог написать. 네, 이제 문법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만들기 연습입니다. 네,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Итак, здесь у нас 한국 음식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Кто-то там так хорошо ест корейскую кухню, что я в восторге. 네, 이제 부르다, 싸다, 덥다, 멋있다, 깨끗하다. 역시 동사와 형용사가 있는데요. 이것을 사용해서 예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르다입니다. 그 사람이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네, 선생님께서 의미를 설명하시겠습니다. Я даже не знаю, как выразить, как замечательно он поет. 네,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싸다입니다. 이 옷이 얼마나 싼지 몰라요. 역시 의미는 선생님께 듣겠습니다. Эта одежда такая дешевая, я даже не знаю. 네, 세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덥다인데요.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네, 선생님께서 의미를 설명하시겠습니다. И здесь это имеет значение, что летом такая жара, просто даже не знаю, как выразить. 네, 이제 네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멋있다입니다. 그 영화 배우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네, 선생님.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этот актер или эта актриса такой красивая, что даже слов нет. 네, 이제 마지막 예문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깨끗하다인데요. 공원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네,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Даже не знаю, этот парк такой чистый. 네, 지금까지 동사와 형용사 연습을 해봤는데요.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용하지만 동사에는 이렇게 잘과 같이 부사가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동사는 정도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사에는 정도를 주기 위해서 잘 아니면 조금, 많이와 같이 부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 점을 기억하시면서 문법 연습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말하기 연습을 같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친구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해본 아르바이트는 어떤 아르바이트인가요? 바로 극장 아르바이트입니다. 극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언제 했고 왜 했는지가 아래 나와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카자흐스탄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험의 장점이 나와 있는데요. 극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 좋다라는 표현은 정도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아주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말하기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영 씨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극장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요? 언제 극장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작년 여름에요. 카자흐스탄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싶어서 돈을 좀 모으려고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랬군요. 극장 아르바이트를 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좋아하는 영화도 무료로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부럽네요. 저도 그런 아르바이트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대화문을 보면서 대화문의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나 씨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영 씨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은적이 있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은적이 있다는 바로 경험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아보다, 어아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험을 표현할 수가 있죠. 네, 어아보다 아니면 은적이 있다. 네, 이런 표현을 가지고 경험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영 씨의 대답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극장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사실이기 때문에 은 경험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요? 언제 극장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작년 여름에요. 카자흐스탄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싶어서 돈을 좀 모으려고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돈을 모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돈을 적은 돈을 모아서 크게 만들다 이럴 때 돈을 모으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여기 작년 여름에요. 그래서 에 다음에 요를 붙여서 문장을 끝내고 있는데요. 말하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구절 다음에 요를 붙여서 간단하게 문장을 끝내는 것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랬군요. 극장 아르바이트를 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자, 이제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좋아하는 영화도 무료로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네, 과거의 사실이기 때문에 어닷을 썼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몰랐다의 의미가 아니라 아주 좋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 정도를 모를 정도이다. 이럴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럽네요. 저도 그런 아르바이트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으면 좋겠다를 사용해서 자신의 희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대화문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준영 씨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극장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요? 언제 극장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작년 여름에요. 카자흐스탄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싶어서 돈을 좀 모으려고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랬군요. 극장 아르바이트를 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좋아하는 영화도 무료로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부럽네요. 저도 그런 아르바이트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대화문의 상황을 바꿔서 말하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같이 표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역시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다음 학기 대학교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이라고 하면 대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내는 돈, 다시 말해서 수업료가 되겠죠. 그래서 내는 돈을 등록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아르바이트의 장점,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가할 때 책을 읽을 수 있다. 바쁘지 않을 때는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대화문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마지나 씨하고 준영 씨가 대화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준영 씨가 되어서 아르바이트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준영 씨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언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랬군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부럽네요. 저도 그런 아르바이트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준영 씨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은적이 있다를 사용해서 경험을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어요. 경험을 질문했으니까 경험을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씨입니다. 그래요? 언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자, 언제라는 기간을 물어봤으니까요. 여기 기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죠?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에 요를 붙여서 간단하게 문장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왜 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죠?
다음 학기 대학교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좀 모으려고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제 다음입니다. 그랬군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자, 이제 장점 2가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죠.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한가할 때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기 어닿는지 모르다가 사용됐는데요. 이거는 모르겠다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좋았다, 아주 좋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얼마나 은지 모르다는 매우 좋다, 아주 좋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부럽네요. 저도 그런 아르바이트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희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하기 연습을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한넬리 선생님하고 읽기를 공부하시겠습니다.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чтению. Откройте, пожалуйста, учебник на странице 262 и прочитаем вместе рассказ одной девушки про ее самый незабываемый и ценный опыт в жизни. Итак, у нас здесь такой рассказ. 나는 작년 9월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을 하였다. То есть я в прошлом сентябре получила самый ценный опыт в моей жизни. И этим опытом стал дальний поход по стране. Кукто Тэджангджон. Это Кукто, получается, земля, территория страны. Тэ – это в значении большой. Чанг – это длинный. Чонг – это уже поход. Итак, получается поход, который длился 11 ночей и 12 дней. И этот поход, который длился свыше 10 дней, дал мне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йти своими ногами пешком по стране, по Корее и посетить все исторические места. И пусть это было трудно, 힘들지만 의미 있는 여행이었다. Пусть это было трудно, но это было путешествием со смыслом. 우연히 신문에 나온 광고를 보고 관심이 생겼다. То есть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она случайно наткнулась на объявление в газете, и у нее появился интерес. Поэтому она 신청을 했는데, подала заявление, 이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몸이 약한 편에는 내가 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하셨다. То есть родители переживали сильно, сможет ли она вынести. 내가 할 수 있을지,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сможет ли она это вынести, потому что она слаба здоровьем. Но я сказала, что, то есть она сказала, что она обязательно хотела бы приобрести этот опыт, и родители помогли ей в разных сферах, то есть очень ей помогли по-всякому. 여자라서 하루에 5kg 넘는 가방을 메고, то есть, поскольку она женщина, девушкой, нести каждый день с утра до вечера по 5 килограмм в рюкзаке достаточно тяжело. Проходить по 7-8 часов в сутки, преодолевая жару и дождь, поскольку это, видимо, летом было Чангма, это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То есть вот это вот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имеет смысл. Оказалось не так легко, как я думала. Так. 포기를 하고 싶은 적도 많았지만 я хотела часто бросить это дело, но 나 자신을 믿고 결코 포기를 하지 않았다. Я верила в себя, и в результате я не бросила это дело. И этот опыт дал мне то, что теперь, как бы ни было сложно, какое бы ни было трудное дело, я все могу преодолет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У меня появилась уверенность, 자신감, что я все могу преодолеть. А теперь попробуйте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 письме вместе с 선생님 то, что вы узнали. 네, 오늘은 문화 차이 때문에 실수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화 차이 때문에 유학 생활을 하면서 실수한 경험이 많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경험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실수한 경험의 내용이 나와 있죠. 빨간색으로 이름을 썼다. 그러니까 이름을 쓸 때 빨간색으로 쓴 겁니다. 이게 왜 실수가 될까요? 한국 사람들은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빨간색은 왕만 쓸 수 있는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왕의 색깔을 썼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곧 죽는다. 이런 미신이 남아있죠. 빨간색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이런 미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 어떻게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게 됐나요?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한국 친구의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쓸 때 빨간색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강조를 하고 싶어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쓴 모양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빨간색으로 쓰면 곧 돌아가신다, 죽는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례이죠. 그래서 굉장히 예의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큰 실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밑에는 이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안 된다. 한국과의 문화 차이를 경험한 일이었다. 네, 이 사람의 나라에서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는 것이 별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선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문화 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문화 차이를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문화 차이로 인한 실수가 없게 주의해야 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완성된 글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넬리 선생님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Сегодня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лексику по теме «Опыт». Прошли по грамматике окончания «амури», «а-о-до», выражающее предположение или догадку. Прошли с вами окончание также «ольмана», что-то там «ци морида», выражающее также предположение или догадку. 네, 오늘은 제14과 경험 단원을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선생님, 한국에서 한 경험 중에 어떤 게 제일 특별하셨어요? 네, 찜질방이 아마 제일 특별하고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네.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한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목욕을 하는 것이 없는 문화예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한국어를 배우면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